코인 거래 자진 신고 의원 11명 중에 최소 5명 이해충돌 소지. 네. 저희 이번 키워드가 절반 이상이었었죠. 11명인데 그중에 뭐 거의 절반입니다. 5명. 일단 최소가 5명인 거고요. 동아일보, 아까 보셨던 동아일보는 8명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8명, 5명. 얘기가 좀 약간 갈리는 감도 있습니다만 일단 최소한 절반 정도는 이미 이해충돌이 된다라고 지금 윤리심사 자문위에서도 판단을 한다라는 건데 김종혁 위원님. 지금 8명, 뭐 최소 5명 결국은 상당히 자진 신고한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해충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죠. 네. 정확히는 뭐 과연 어떤 코인에 어떻게 투자를 했고 어떤 상임위에 소속돼 있었고 횟수가 네. 얼마나 되고 지금 자문위원회에서는 그 100회 이상 1000만 원 네. 이상 뭐 이거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그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드는 생각은 네. 이게 마약이나 도박하고 같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또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법이 신고 대상도 아니었잖아요, 그동안은. 네.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네. 다 무슨 죄인이거나 문제가 있는 거라고 몰고 가는 거를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녀 사냥식으로 좀 이루어지는 감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저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데 왜냐면 저는 참고적으로 저는 코인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갖고 네.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거 또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러는데 어떤 일이 생겨나면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뭐고 이런 것들 차곡차곡 문제를 삼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네. 당장에 누가 잘못했어 이렇게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희생양 혹은 공격 대상을 정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똑같은 사고가 네. 반복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번 코인 사태에 대해서도 지금 분명히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은 네. 밝혀야 되죠. 네. 밝혀서 이게 소명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압력이나 영향을 행사했다면 그건 범죄에 해당할 테니까 네. 그거는 처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단지 소유했었다라는 사실만으로 그런 분들을 문제를 삼는다면 그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김동원 의원님.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11명이 기사가 난 그 네. 의원들 명수인데요. 사실 그럴까요? 이거는 자진 신고한 겁니다. 김남국부터 시작돼서 자진 신고로 11명인데 사실 이분들이 억울할 수가 있죠. 네. 뭐 권영세 다 또 대통령 아들입니다. 김홍글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아마도 전수조사를 하고 이 강제권을 갖고 하면은 저는 한 대여섯 배 이상의 의원들이 아마 투자를 했거나 보유하고 있거나라는 그런 거를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한 거에 여러분들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게 김남국과 마찬가지로 김남국 의원 의원이죠. 예, 무소속 네. 의원입니다. 무소속 내부 의원. 정보 거래를 이용을 했거나 또 국회 상임위 관련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거나 제가 바로 이 아침에 매일 경기 시간에도 이 여의도 10층 사람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10층에 의원회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김남국 외에 또 거론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업무 시간을 하거나 이거는 국민들의 감정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물론 잣대가 돼야 될 텐데 네. 그런 면에서 권영세 의원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 장관 때 코인 1000만 원을 구매했다. 장관, 통일부 장관 아닙니까? 통일부 장관이었을 때 국민들의 많은 기대를 걸고 더더군다나 대북 관계가 경색돼 있을 때 장관 업무에 집중을 해야죠. 아무리 업무 시간에 안 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적절치가 않다는 것을 강조할 뿐입니다. 예, 김홍걸 의원 어떻습니까? 상속세를 내려고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속세가 보니까 120억이 넘더군요. 120억에 넘는 상속세를 하기 위해서 투인에 이 투자를 했다. 예, 스스로 투기 무덤에 자기는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적절치가 않았다. 대국민 사과도 해야 된다. 왜?
이분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중에서도 그리고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식으로든지 업무 연관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총괄적인 입법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정무위원이라든가 그런 거 나 아닙니다. 정무위원 직접적인 상임위가 아닌데 내가 왜 이 사과를 해야 됩니까? 네. 천만입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너무 마녀사냥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있고 하지만 이게 자진 신고기 때문에 그 뒤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의 규모가 얼마큼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단 11명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권영세 의원도 그렇고요. 김홍걸 의원도 그렇고 또 다른 의원들도 다 하는 얘기가 근데 우리는 손해를 봤다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주원규 의원님. 그럼 손해를 보면 면죄부인 거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전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손해를 보셨다라는 거에 대한 소명의 근원에는 나는 이득을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금전적 이득을 보지 않았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코인 자산이라는 건 국민 정서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아직 어떤 자본의 실체가 있지 않은 것 중에 투기성이 농후한 그 자산이기 때문에 네. 아까 김종혁 비대위원님께서 이제 나녀사냥식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반은 동의하면서도 동의할 수 없는 건 국회의원들은 국민 정서에 가장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적된 그 금액이 네. 불필요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소명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첨언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국회법이 개정돼서 이게 자진 신고가 되었지만 네. 국회 부칙이 지금 제가 마련되지 않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 거래 변동 내역이라든지 추가로 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고 네. 제가 볼 때에는 실효성이 지금 현재로서 가장 높은 건 국민권익위에게 이제 그 결의안이 추결됐고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개인정보 동의서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망설이는 것에 대해서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가 좀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 개인정보 동의서에 동의만 하면 되는데 이게 왜 지체되느냐라는 좀 따끔한 말씀을 네, 주셨어요. 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코인 의원 10명 더 있다. 저 11명이라고 했죠. 11명 중에 1명 김남국 의원이니까 김남국 의원 말고 10명이 더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국회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가 김남국 제명 속도 못 낼 듯이란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용우 의원님. 지금 사실 김남국 의원 아니 코인을 뭐 그렇게 뭐 100억 가까이 했고 뭐 이렇게 했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해충돌 의심을 받는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여야 뭐 무소속 상관없이 10명이 더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뭐 물론 이제 그 여기 맞는지 아닌지는 봐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김남국 의원 제명 속도 내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자체가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 윤리자문위에서 심사를 해서 본인의 소명까지 받아서 네.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그럼 윤리특위를 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고요. 네. 지금 나머지 10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절차가 있습니다. 각 당 원내대표에게 보고하고 해서 본인들이 소명하면 됩니다. 네. 소명하면서 각 당에서 이거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는 것 같다. 이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아니면 이건 좀 의심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당에서 조사해서 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문제를 두 개를 섞어가지고 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간다. 자 우리 이번 국회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임기가. 그 시간 끌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되고 김남국 의원의 처리 결과가 다른 사람들을 할 때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이 본회의장 제명 표결 자체가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다른 의원들한테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이거는 속도를 못 내고 자시고 할 이럴 문제 자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처럼 얼마 남지 않은 이 국회 회기 안에 좀 잘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